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제가 머리를 잘못 깎아서 좀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말씀으로만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면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주신 대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 달에 사중전회가 드디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중전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소수의 간부들만 데리고 열리는 공식 회의고요. 4번에 걸쳐서 열리기 때문에 사중전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회의이고 매년 열리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열리지를 않아서 여러 매체들에서 여러 가지 관측을 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런 관측들의 주된 어조는 아마도 내부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사중전회를 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보일 수는 없으니 대개의 경우는 사중전회가 열리기 전에 상당 부분 조율을 하고 나서 형식적인 회의를 열고 의사결정보다는 홍보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설명 이것이 위주로 열리는 것이 사중전회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다음 달에 열리기로 했다고 신화사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달랐던 것은 이번 신화사 보도에서는 사중전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일자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들에서는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런저런 억측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못 열리고 있던 사중전회가 열린 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 중국의 정치 법률 교수였던 전다오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양반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중전회가 열린 것은 드디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합의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중전회가 열리면 그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그룹이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계속 노력해왔던 본인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홍콩에 저명한 그 정치 분석가가 있습니다. T.L. 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구소련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던 그러한 전략을 배우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당시 구소련 체계가 어째서 붕괴하게 됐는가를 연구하고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이 침이라는 분의 결론과도 일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소련 체계가 붕괴한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요인이 훨씬 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이건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압력은 외부 요인이고 그보다는 구소련 체계 내부에 잠재되어 있었던 분열의 요소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의 변화를 맞이했을 때 분열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향후 기조는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다윈 박사가 한 말하고 정치 분석가인 침 선생이 하는 말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일이라서 정말 그럴지는 이번 사중전회가 열린 후에 그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중전회를 보실 때 시진핑 주석 그룹의 권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그것이 핵심을 짚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국의 미디어들을 이리저리 보고 있노라면 최근 들어서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고 또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이번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가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로 중국 공산당의 힘, 파워,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린 너희들에게 이길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에 어떤 무기가 어떤 규모로 나오는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중전회가 열리면 이런 내부적인 그 권력 문제 이외에도 악화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역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홍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이 모두 이슈가 될 텐데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홍콩과 관련해서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 선생이 홍콩에서 왜 이번에 민주화 시위가 이렇게 크게 폭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살인적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들은 집을 마련할 때 30년짜리 모기지를 든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제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콩의 일국 양제가 2047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모기지를 계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본인이 돈을 다 내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침 선생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 홍콩 시민인데 살인적으로 비싼 홍콩의 아파트를 제가 어렵게 시드마니를 마련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부터 인생을 걸고 30년 동안 이제 돈을 이제 내야 되는데 2047년이 모기지가 끝나기도 전에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이 국유제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내 아파트, 홍콩이라는 게 뭐 50층, 10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인데 본인에게 돌아가는 토지라는 거는 뭐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지만 만일에 이 토지가 국유화된다 그러면 내가 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이것을 장악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절실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아파트, 내 집, 나의 생활터전, 내 상가 어떻게 되는 거지? 204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률 체계, 어떤 정치 체계, 어떤 재산 체계, 어떤 사유재산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홍콩 시민들이 이런 의문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번에 송환법 사태가 왔을 때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격렬하게 대규모의 홍콩 시위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콩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台湾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령 씨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미국 측에서 원래는 홍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을 거라고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할 때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은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은 원래 그 목적이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대규모의 우회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홍콩이죠. 지금 홍콩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홍콩의 민주화 시위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국은 관세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럴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것이 중국 정부 쪽에서는 굳이 급하게 홍콩의 사태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빨리 홍콩 사태를 진압해버리면 미국이 옳았구나 하고 너희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이렇게 침해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홍콩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 20%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의 밸류에 큰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은 홍콩의 시위 사태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리적으로는 이것을 신속히 진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미국의 화교 매체들 중에는 일부 이런 보도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홍콩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대상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고 주로 국내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일국 양제이니까 홍콩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 속내막은 홍콩 쪽의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
이것은 아마도 짱저민 그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만일 지금 오가룡 씨가 이야기한 그런 해석이 맞다면 또 맥락이 서로 닿는 것이죠. 물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볼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 저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국경절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경절에 즈음해서 홍콩의 무력 진압이든 큰 동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경절 10월 1일에 2, 3주 전에는 홍콩이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거꾸로 국경절까지는 홍콩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다음 달에 열리는 국경절 그리고 국경절로 고양되는 민족정신과 애국심, 이 시너지를 타고 개최되는 4중전회 그리고 그 4중전회에서 아마도 강화되는 시진핑 그룹의 권력 그렇게 권력이 강화되었을 때 시진핑 그룹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이것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